오빠지? 오빠라는 이유로 매번 양보를 강요당하는 재민이. 이런 상황은 몸이 아플 때도 예외가 없다. 연세 안 예뻐할 거야? 감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재민이는 이제나 엄마 관심을 받아보려나 했더니 어떻게 병원 갈까 오빠랑? 엄마 왜 배가 나? 갑자기 멀쩡하던 동생이 배가 아프다며 엄마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TV 보며 간식 먹으며 배가 아프다는 동생은 엄마 품에 안겼다. 엄마는 꾀병인 줄 알면서도 동생을 안아주고 재민이는 감기 때문에 힘든 몸을 엄마 등 뒤에서 혼자 누이고 있다. 오빠도 연서 사랑하지. 음식을 어느 정도 먹는지 어머님 확인해 주세요. 그렇다면 재민이가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일까? 또래 일반 아이의 스트레스 검사 결과와 재민이를 비교해봤는데 먼저 심장 박동수로 스트레스의 민감도를 알아보는 심장 안정도를 보면 넓게 분포하여 스트레스에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일반 아이에 비해 재민이는 한 줄로 가늘게 분포되어 스트레스 강도에 더 예민하다는 걸 보여준다. 다음으로 만성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자. 흥분을 조절하는 신경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재민이는 신경의 균형이 심하게 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한 살 터울의 동생을 둔 채훈이. 얼핏 보면 다툼 없는 사이좋은 남매 같지만 눈여겨보면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각자 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컴퓨터 게임을 할 때도 채훈이와 동생은 서로의 존재를 아예 잊고 있는 듯 했다. 과연 채훈이는 동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일까? 정확한 검사를 위해 전문가를 찾았다. 어떻게 놀고 싶어? 둘이? 나 혼자 너 혼자 놀고 싶어? 별이는? 나도 혼자. 근데 같이 논다면? 난 같이 안 놀고 싶은데. 일상의 모습이 자유놀이 시간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네. 이번엔 채훈이에게 마음껏 집을 꾸며보라고 했는데 너는 어딨니? 어디 갔니 너는? 몰라요. 응? 넌 어디 갔어? 그냥 응. 거는 여기야. 응. 어깨. 집에 있는데 지금 없는 거야? 네. 집에 동생과 엄마 아빠는 있지만 정작 자신은 없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수치가 높았던 재민이는 어떨까? 엄마하고 어디 갔니? 엄마? 응? 여기로. 엄마는 여기에 계셔? 재민이는 엄마가 집 밖에 있다고 했다. 이것은 엄마가 재민이를 도와주기에는 멀리 있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놀이검사 결과 동생과 부모님은 집안에 있고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채훈이, 엄마는 집 밖에 있다는 재민이, 두 아이 모두 정서적으로 가족에게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번엔 가족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먼저 재민이는 엄마, 아빠, 동생 세 사람만 그렸고 식구 모두 팔을 그리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가족 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채훈이는 어떨까? 함께하고 있는 거 한번 그려봐. 그건 못 그려. 그건 어려워. 어렵지? 많이 그려야 되니까? 응? 안타깝게도 7세 된 채훈이는 가족 그림을 아예 그리지 못했다. 제작진은 동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들의 또래 관계를 살펴보기로 했다.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장난감 1개와 평범한 장난감을 준 후 실험자가 자리를 뜨기 전에 스트레스 받는 아이에게만 매력적인 장난감을 주었는데 오늘의 문제. 잠시 후 친구들이 장난감을 달라고 할 때 이 아이의 반응은 1번 친구들에게 쉽게 양보한다. 2번 무조건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 3번 선생님을 불러서 고자질한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동생 때문에 받겠다 이 정도는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스트레스를 약하게 받고 있나 혹은 심각하게 받고 있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랄까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이렇게 드러났을 때 이건 좀 위험하다, 약간 경고 수준이다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정서적인 측면하고 행동적인 측면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이가 갑자기 잘하던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을 잘 가리다가 갑자기 오줌을 싸게 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떼떼떼떼 이렇게 애기 소리를 한다든지 엄마 나도 애기처럼 해줘 뭐 이렇게 더 이렇게 치대고 이런 행동이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증세가 좀 심해진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엄마 말을 정말 더 갑자기 안 듣는다든지 울분을 막 토한다든지 그리고 또 반항적인 행동이 갑자기 증가했다든지 또 마지막으로 잠자는 것까지도 갑자기 아이가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그 행동들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동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 그냥 가벼운 1단계를 좀 살펴보면 이 경우는 아이들이 동생하고 있을 때요 그냥 안 껴주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아이처럼 안 껴주고 그리고 혼자 놀고 어디 친구들이랑 해서 편 먹자 그러면 동생 빼놓고 놀고 뭐 이런 거 정도 되는데 그리고 예뻐해주지 않는 거.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심각하다 하면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거는 일명 그 해코지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 앞에서도 때리고 또 엄마 없을 때 꼬집고 어떤 아이는 뭐 저희 엉덩이 애 얼굴에다 막 대고 깔아뭉개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좀 문제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들으시는 어머님들은 다 생각하실 때 그 정도는 다 있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동생이 태어나고 한 6개월 되면서부터 이 행동이 자주 반복적으로 어느 때나 이렇게 나타나서 이 아이가 일상생활하는 것들을 좀 방해할 정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제가 상담했던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저기서 부시럭부시럭 동생이 뭘 만지는 소리만 나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동생 물건을 뺏어서 다른 데 숨겨놓거나 아니면 던져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얘는 자기도 뭐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동생에 이렇게 민감해가지고 행동들을 이렇게 제한받거나 이럴 때 이제 좀 문제가 좀 많이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한 경우구나 하고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문제를 풀으셔야 되는데요. 네. 이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이 아이가 같은 또래 집단하고 어울릴 때는 네.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동생한테 뭔가 자꾸 뺏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공통된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네. 자, 다 적으셨습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의 IQ. 답지를 펼쳐라! 네. 와, 모두 2번, 그리고 김민희 씨만 3번을 적으셨어요. 예. 김민희 씨는 선생님을 불러서 고자질한다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그 아이의 표정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장난감 가진 게 양보할 만큼의 마음도 안 되는, 여유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의지가 좀 약하니까 친구들과의 싸움도 좀 덜 할 것 같아요. 뭐죠? 예. 다른 분들은 모두 2번. 뺏기지 2번. 않으려고 예. 애를 쓴다는 끝까지 얘기시죠? 고집했다. 예. 그, 애기가, 갑자기 돌변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양보한다는 이제 그 연장선상이잖아요. 집에서 네, 하고. 네, 네.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행동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까 행동하는 것도 보셨지만, 솔직히, 딱 까놓고 보면은, 어머니를 잘 믿질 않는 그런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 뭐냐,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도 믿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